LED 스크린으로 삥 둘러져 있는 스튜디오 모습, 가끔씩 언론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버추얼 스튜디오의 풍경인데요. 이는 기존 블루 또는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화면을 합성하는 것과 달리 직접 LED 화면에서 배경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존과 다른 점은 3D 엔진과 실시간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곳에서 찍어도 입체감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합성하는 것에서 오는 이질감이 최소화되는 거죠. 요즘엔 뉴스 컨텐츠에서부터 영화, 드라마까지 이러한 버추얼 스튜디오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SK나 CJ 같은 대기업들도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 분야로 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SK는 판교에, CJ E&M은 파주에 대형 버추얼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특히 파주의 버추얼 스튜디오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흔히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가치를 두고 제작 비용 감소 등을 꼽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다만 그 속엔 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협업이 좀 더 손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헐리우드 영화를 미국과 국내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영상기술 산업이 국내 시장 규모라는 한계점에 갇혀 있는 걸 뛰어넘게 해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비롯한 VFX, 즉 시각효과 산업이 가진 잠재력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드라마, 영화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VFX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적어도 아시아에선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상산업 발전의 숨은 공로자, 한국의 VFX를 다룬 헐리우드 리포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VFX 강국이 되었나?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 촬영을 시작하기 전 제작진은 영화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박 씨의 호화로운 저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적합한 집을 찾을 확률도 희박했지만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2층 주택을 찾을 확률은 더더욱 희박했다. 이 영화의 미술팀은 단층 주택 세트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에 위치한 시각효과 스튜디오인 덱스터 스튜디오의 아티스트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2층을 추가하고 디지털로 만든 계단과 정원을 완성했다. 주변 거리도 3D로 제작해 영화의 디지털 방식으로 병합했다. 4개월간 200명이 넘는 덱스터의 아티스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약 500개의 VFX 샷이 영화에 사용되었다. 덱스터 스튜디오의 강종익 대표는 말한다. 업계에선 이를 보이지 않는 VFX라 부릅니다. 기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는 한국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적용된 90년대 후반 광고업계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영화에 집중한다. 그의 첫 작품 중 하나는 1998년작 퇴머록이다. 이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한국 장편 영화였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헐리우드 스타일이라 불렀죠. 2011년 강 감독은 미스터고를 제작한 김용화 감독이 설립한 덱스터에 합류한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3D로 촬영한 작품으로 기록된다. 덱스터는 신과 함께 시리즈, 모가디슈를 비롯한 여러 국내 블록버스터의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기 소설과 웹코믹스의 오리지널 IP 확보에 특화된 스튜디오로 토마스 바긴스키 감독의 판타지 어드벤처 나이츠 오브 조디악을 비롯해 국내 및 글로벌 주요 타이틀의 VFX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 내 VFX 작업의 10%만이 해외 컨텐츠에 대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 비율이 2017년에는 56%로 급증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VFX 시장 규모는 약 4,520만 달러이며 주로 대여섯 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가상현실 시장이 2020년에 비해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의 VFX 기업들은 가상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CJ, E&M, SK텔레콤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삼성, LG와 같은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은 영화 스튜디오와 협력해 고화질 LED 스크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선 장르를 불문하고 그 어느 때보다 VFX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리핀을 배경으로 한 카지노 거물의 이야기를 다룬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드라마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VFX 스튜디오인 벌리버 스튜디오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시간에 따른 캐릭터의 외모와 목소리 변화를 묘사하고 촬영 시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디에이징 기술을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걸리버 스튜디오의 정재훈 대표는 말한다. 이 기술은 광고에 사용된 적은 있지만 드라마에서 시도한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베테랑 배우의 젊은 시절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합성 기술을 활용한 특수 3D 마스크와 AI 음성 툴을 개발했죠. 또한 한국은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엑스온 스튜디오는 최근 한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배경을 재현할 수 있는 대형 LED 벽을 이용해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장원익 대표는 많은 헐리우드 VFX 스튜디오가 문을 닫았던 코로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프로덕션의 품질과 글로벌 명성을 고려할 때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국내 제작진과 함께 한국의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최소한의 스텝과 함께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고 미국에서 감독의 결제를 받는다는 계획이었죠. 이 회사는 현재 고양과 판교 두 곳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타당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두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가상 스튜디오가 성공하면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24시간 촬영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진출은 한국 VFX 스튜디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헐리우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주요 영화 제작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 이와 함께 시차와 언어 장벽은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한국과 협력하는 데 여전히 큰 장애물이다. 걸리버 스튜디오는 넷플릭스의 메가히트작 오징어 게임으로 2022년 시각효과 부문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글로벌 스튜디오로부터 파트너십 문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국내 VFX 아티스트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느낀다. 저희도 오징어 게임 출시 이후 유능한 아티스트들을 글로벌 스튜디오에 많이 뺏겼어요. 넥스터의 강 대표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유능하고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비용 절감은 업계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VFX 아티스트의 실력은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약 80%를 따라잡았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일본, 중국, 태국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 회사와의 사업 제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한국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VFX 기업들의 규모도 커졌다.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스튜디오인 웨스트월드는 2022년작 지금 우리 학교는의 성공에 이어 지난 5월엔 택배기사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했다. 웨스트월드는 2018년 불과 1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70명에 달한다. 손승현 웨스트월드 대표는 말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능숙하죠. 업계에선 세제 혜택이 국내 VFX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현재 한국은 생산 규모에 따라 최대 1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장 국내 VFX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덱스터의 강 대표는 한국 VFX 시장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작 규모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헐리우드에 비하면 한국의 영화 제작 예산은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한국에선 총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블록버스터로 간주하죠.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아바타 2와 비교해보세요. 한국 영화의 규모는 아직 헐리우드 제작비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화제작 중 하나인 무빙에서도 헐리우드는 한국의 시각 효과에 대해 주목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것이 신기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뭐 가성비가 좋은 거죠. 기사에서 소개드렸듯 업계 관계자는 VFX 기술력이 헐리우드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쫓아온 만큼 앞으로 헐리우드를 앞질러가는 기술력, 가성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재 유출에 대한 언급은 꽤 안타깝게 다가오는 부분이네요.